2022년이 시작이 됐는데도 또 코로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코로나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요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래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지. 변이가 계속 나오면서 길어지는 코로나에 참 많은 분들이 지치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가 방역을 위해 애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스크 단디 쓰고 손 매매 씻고 코로나19 상황 지켜보면서 코로나19 끝나는 그날 함께 만들어가 보입시다. 네,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자가시 아침의 스태프분들 2022년 이민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교수님도, 새해 복 예.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도 코로나19 상황을 좀 진단해 볼 텐데요.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83명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5주 만에 주말에 3,000명대가 나온 건데 코로나 상황 좀 진단을 해주시죠. 네, 지난 12월 18일 날 우리가 거리두기 강화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3차 접종률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40% 이상 올라가게 됐는데 그 영향이 좀 생기면서 아마 최고 정점의 확진자 수가 찍고 지금은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이 전국 상황을 보면은 12월 첫째 주에 거의 한 10만 명당 한 60명 정도 있던 것이 계속 증가하면서 셋째 주에는 10만 명당 93명까지 최대 확진자 수가 생겼거든요. 근데 12월 마지막 주, 이번에 마지막 주를 보면 10만 명당 83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은 확실히 이제 정점을 찍고 기울기가 이제 내려가는 게 보이고 있어서 확진자 수가 좀 더 감소하는 추세를 전국적 상황을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감소하고 있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 근데 이제 이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지금 확진자 감소 추세의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확진자 수를 보면 꺾이긴 했지만 만약에 오미크론이 우서종이 돼서 이제 국내에 만약에 퍼지게 되면 다시 이 확진자 수가 기울기가 다시 이제 떨어지다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를 보면 12월 3일에 한 6명 정도였는데 12월 31일에는 894명 정도로 국내는 의외로 이 전파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델타 변이 거의 5배 이상의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해외는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월 9일까지 거의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최대 540만 명이 될 거라고 이제 콜롬비아대 연구팀이 추정도 하고 있는 것을 발표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3차 접종률이 아주 높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폭발적인 확산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생긴 누적 확진자보다 더 많은 한 400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다행히도 이 이제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나 확산이 심한 거에 비하면 입원할 정도의 중증도율은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 정말 다행이긴 한데 향후에는 아마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특히 경증 환자 치료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백신 접종을 아직 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제 네네. 혹시나 중증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이런 걱정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소아청소년 경우에는 감염되더라도 그렇게 중증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실 텐데 근데 워낙 전파력이 높아서 지금은 미접종자 중심으로 많이 퍼지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는 또 중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12, 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이 거의 75%를 넘었고요. 그리고 12, 15세 1차 접종률도 69% 거의 7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감염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세 미만에서 5에서 12세의 경우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이 허가가 돼서 접종을 하고는 있는데 국내도 지금 사전 검토 중에 있어서 아마 1분기 중에는
접종을 원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자녀 접종을 원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아마 접종이 가능한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유아들을 보니까 밀접 네. 접촉자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면은 백신 접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자가격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너무 어리니까 부모 중에 한 명이 같이 이제 집에서 돌봐야 되던데, 아, 그것도 괜찮을까요? 혹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어떤 주의사항이 그래서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시면 특히 12세 이상 같으면은 백신 접종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도나 통계를 보면은 그런 어린 아이가 이제 소아가 감염이 돼서 부모님한테 그 감염을 전파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소아나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계신다면 더더구나 3차 접종을 꼭 빨리 서두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부산의 중환자 병상이 8개밖에 남지 않았다. 좀 이런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조치가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동률이 거의 85% 보이고 있는데요. 예. 상당히 이 아슬아슬하게 지금 지내왔긴 했는데 그동안 부산시나 이제 여러 조치를 통해서 저희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병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병원 같은 동아대병원 같은 경우도 이 병동 하나를 전체 공사를 해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인데 지금 거의 중증병상을 기존 병상에 14병상을 더 추가하고 중증병상도 14개를 또 추가해서 거의 어제 휴일에도 많은 직원이 나와가지고 공사하고 세팅하고 준비를 해서 지금 아마 오늘부터 부산의 중환자하고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동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병상 준비가 다른 병원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상 확충이 계속되고 있고 더구나 이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 보통 2에서 4주 후부터는 중증 환자도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는 그래도 다행히 좀 부산에도 좀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에 대한 여력이 점점 더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이 연말 연초에 또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네.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참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됐다 아닙니까? 네네. 조금 바뀐 점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가장 큰 부분이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대형마트하고 백화점 이 공간이 넓고 네. 환기가 잘 되는 특성을 때문에 그동안은 열애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곧 우세종이 되게 되면 상당히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형마트하고 백화점도 추가로 방역 패스를 아마 적용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영화관, 공연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22시 이후에는 안 됐는데 이제 22시까지 입장이 되면 뒤에 상영이 가능하게 이제 조금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반가운 거는 네. 우리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서 소상공인 분들이 상당한 고통이 또 시작이 돼서 안타까웠는데 손실보상을 또 선지급으로 또 이제 최우선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다들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제 백신 패스 유효 기간이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네. 짚어주시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질문하고 문의 오신 분들 있는데, 2차 접종 받은 지 180일, 즉, 이제 6개월이 지난 사람은 현재 기본 접종 1, 2차 접종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네. 이게 날짜로 보면은 7월 6일 전에 기본 접종을 완료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같으면은 2차 접종까지고, 얀센 같으면 1차 접종이 끝난 분들이 대상이 됐는데, 전국에 한 48만 1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요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3차 접종, 추가 접종을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6일까지 맞으신 분들은 아직 3차 안 맞으셨으면 이제 뭐 백신 패스 없어서 어디 잘 못 들어가니까 맞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지금 3차 접종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던데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3차 맞아도 되겠나 이렇게. 그래서 우려하는 분들 대부분이 1차 내지 2차 접종하면서 이상 반응을 좀 네네. 경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분들하고 좀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접종 불가 대상자는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기
많긴 해서 좀 그런 부분의 두려움을 조금 극복하시고 오히려 3차 접종을 하시고 관찰 시간을 15분에서 30분 늘리고 불편한 증상들이 있으면 또 의료기관을 바로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꼭 3차 접종을 빨리 하시면은 이게 지금 델타 변이 유행하는데 중등도 예방에도 도움되고 감염 예방에 도움되고 그리고 오미크론이 유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체가를 많이 올리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접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접종 못 하신 분들은 네. 특히 그런 이상 반응 때문에 못 하신 분들은 병원 진료를 통해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예외 확인서를 받으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확진되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확진되고 나서 보통은 또 중증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있다가 또 백신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또 방역 패스에 걸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격리 해제 받을 때 확인서를 줍니다. 그 확인서를 지참하시면 또 예외 적용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걸 그러면 그 백신 패스처럼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코로나와의 싸움이 뭐 지금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뭐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감기처럼 그냥 계속되는 좀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조금은 이건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네. 이 오미크론 변이 유전자 분석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유전자 중에서 변이가 생긴 부위가 특히 우리가 중증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유전자 부위 근처에 이렇게 변이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생긴 유전자 부위 변이가 생기면 상당히 1년에 한 2-3개의 변이가 생기는데 상당히 많이 변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위인데 우리가 이제 변이가 많을수록 우리 중증도는 떨어진다라는 일반적인 과학적인 기준이 있는데 네. 그런 원칙에 맞게 지금 진행이 이제 드디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희망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남아공이나 또 유럽, 미국의 데이터에서 보면 확진자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또 입원할 정도의 중증도, 사망자 수는 상당히 증가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좀 이런 과학적 근거의 이런 예측들이 이제 좀 보이고 있어서 올해는 좀 어느 정도 종식은 아니더라도 중증도를 줄이는 좀 희망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정동식 교수였습니다.